일주일간의 보라카이 자유여행, 시간 순서대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 기간 4일 동안의 일정을 한번 하나씩 있는 그대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19년 12월 2일, 우리는 12월 1일 밤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복장입니다. 벌써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보이는 에어아시아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이제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저렇게 하늘 위로 날아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하늘 밖으로 벌써 구름이 보이고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칼리보 공항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칼리보에 도착을 해서 벤을 흥정을 해서 가격을 잡고 다시 항구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그 칼리보 길에 길 옆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길 옆에서 과일도 팔고 합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저 바다 너머로 보이는 것이 보라카이 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5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배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가 들어갈 때는 저렇게 나무로 된 목선, 한국으로 치면 아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었던 정도인데 저것을 타고 15분 정도 들어갑니다. 배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설레인 마음이라 보라카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에 배경이 그 많은 유튜브에 보이는 그 배경입니다. 사진만 저렇지 실제는 딱 딸랑 저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약한 숙소까지 가기 위해서 이동편을 흥정을 해서 또 타고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테이션 1 지역에 있는 소피아 호텔을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했습니다.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3일 동안 저기에 머물렀습니다. 도착한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매우 흐려서 실내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라 실내 수영장에서 그래도 열대 지역이라 저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사진도 한 장 나왔습니다. 요것은 이제 흐린 날씨가 그대로 반영된 실제 날씨의 모습입니다. 집사람도 저렇게 사진을 찍고 실내 풀장이 있는 호텔이 아무래도 편하긴 합니다. 도착해서 숙소까지 들어가 보니 이미 벌써 오후 4시였습니다. 거기다 날씨도 흐리고 해서 수영장 바로 옆에 호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시루에 바도 있고 거기서 같이 온 일행 동생과 함께 저렇게 저녁에 맥주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폭풍우가 저렇게 말도 못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 뒷배경입니다. 항상 하루가 지났습니다. 벌써 2일차가 됩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2일차에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전에는 내내 숙소에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조식의 모습입니다. 요런 스타일 또 요런 스타일 몇 가지 있고 또 일행이 준비해온 망고로 또 나눠 먹었습니다. 망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덜 익은 신맛의 망고가 입맛에 훨씬 맞았습니다. 오후에는 그래도 보라카이까지 왔으니까 호텔에 셔틀이 있습니다. 호텔 셔틀을 타고 스테이션 2 화이트비치 디몰 지역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스테이션 1 끝, 스테이션 2에 가까운 피그 아웃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 모습입니다. 햄버거가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두툼하게 나오고 약국에 갔다가 뒤늦게 합류한 일행과 이제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피그아웃이라고 보이는 것이 식당 이름이고 영어 그대로 뜻은 배 터지게 먹다라는 뜻이랍니다. 요것이 이제 10,000원짜리 스테이크, 요것이 45,000원짜리 이제 종합 메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만원 안쪽으로 5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그 전에 생과일 주스까지 다 합쳐서도 밥 10만원인데 먹고 길에 나와서 자 이제 점심 식사를 쪽을 마치고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 디몰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화창하지는 않은데 아직은 그래도 이국적인 느낌은 그랜드 오픈 이제 잘 나고 2020년 있고 8월쯤인가 공사 한다고 중인 하는데 아직 기간은 그랜드 아니고 오픈은 그 아니고 전에 임시 미리 오픈인데 오픈한 상태라서 저렇게 곳곳에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얼개 설계를 잡은 이 것이 기둥이 우리나라는 대나무네요. 철근으로 기둥이 강구한다는 대나무입니다. 철근으로 하는데 저 나라는 저렇게 근데 이것이 대나무를 오히려 많이 더 씁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길거리에 현지민도 친근한 느낌을 많고 줍니다. 외국인도 많고 저렇게 한국인도 또한 많이 원피스를 있습니다. 수영복 저렇게 대용으로 이렇게 세계 팔기도 하고 3대 우리나라로 비치라고 치면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도 1980년대 정도 그 해변을 제외하고 새마을운동을 디몰을 막 제외한 벗어난 나머지 정도 지역은 시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모습 같습니다. 나중에 또 사진에 나오겠지만 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지난번 굉장히 잘 정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공사하는 데가 다음날 많습니다. 3일 차에 지난번에는 이제 태국에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파타야를 마을로도 한번 갔다 갔었는데 왔는데 정말 거기하고는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 많이 어디가 다릅니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절대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바다만 모습이었습니다. 쳤을 때는 화이트 지금 비치가 이것을 유명하니까 부수고 보라카이가 더 다시 좋다라는 이제 짓느라고 개인적인 정비가 안 된 의견들이 많이 상태인데 있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해가 아직 정비되어 안 나서 있는 그런지 것만 보는 것보다 일단 분위기는 좀 이렇게 꽤 좋았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 다릅니다. 있었기 때문에 태국과 마찬가지로 교통 신호등이 저 거의 트라이시클이 참 없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차들과 사람들과 오토바이가 혼재해서 달리는데도 사고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는 사유지 우리나라 골목입니다. 같았으면 빵빵 사유지 되는 소리도 골목인데 굉장히 저 많이 있었을 뒤에서 법한데 지금 저 또 나라에서는 보고 있고 사람들이 사유지 빵빵 골목을 되는 따라서 소리도 이렇게 거의 들리지 지나가면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비치가 통로를 따라서 나옵니다. 드디어 여기는 화이트 둘째 날 비치는 오후에 아니고 그냥 세계적인 비치인데 비치라는 화이트 굉장히- 비치를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분위기가 흐렸는데도 불구하고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 있고 와 역시 환상적이네요 정말로. 세계적인 비치의 모습을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보여줍니다. 카메라에 가장 담기보다 매력을 느꼈던 이걸 부분이 눈으로 더 즐기고 앞에 싶을 저 만큼 비치도 있지만 환상적입니다. 비치와 야 모래사장 이래서 그리고 오는구나. 그 다음에 시내로 환생 이어지는 생각했던 사이에 바로 그곳입니다. 저렇게 열대 야자수들이 이래서 오는구나가 정말 빼곡하게 널찍널찍하게 느껴집니다. 큼지막하게 자리 이래서 잡고 있는 오는구나. 저 모습이 정말 느껴집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야,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바로 그전에 이거였습니다. 봐왔던 모습하고 네. 정말 다를 거 없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막 이것이 보라카이 디몰 쪽 해변을 뒷모습입니다. 영접한 뒷모습에서 사람들입니다. 저는 먼저 들어갔고 이래서 그 사람이 오는구나. 저기 서서 이래서 나오려고 오는구나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납니다.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바로 대단한 이곳.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이곳입니다. 4일차에 여기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일행은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집사람과 둘이서 흐렸지만 화이트 비치에서 저렇게 기념사진을 얼마나 좋은지 바닥에 접촉을 해서 저렇게 파도가 심한데도 일단은 화이트 비치로 들어갔습니다. 네, 집사람이 제가 화이트 비치를 들어가는 사이를 이용해서 본인이 현장을 저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 위에 파랗게 보이는 것은 사진 위에서 파란 부분은 하늘이 파란 것이 아니라 방수 덮개가 핸드폰 카메라 렌즈 위를 가려서 하늘처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흐렸지만 그래도 화이트 비치의 명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일차에 보면 정말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일차 오후에 다시 들렸는데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도착하는 데까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저렇게 저녁 화이트 비치를 둘째 날 집사람과 즐기고 구경을 하고 이제 야자수나무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저도 또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제 뒷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한 장 더 사진을 찍고서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디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 비치를 조금 더 걷고서 말로만 듣던 곳을 직접 와보게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화이트 비치 스테이션 2 뒤편의 뒤몰의 정가운데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물가랑 비교해서 많이 싸 보이지만 현지인들이 보기엔 비싸다고 합니다. 굉장히. 요 슬로바키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국인을 처음 본다고 그래서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래서 사진 찍었고 저희는 디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디몰 안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거미줄처럼 정방형으로 오각형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저기 골목이 뻗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코코넛 아이스크림 매진되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사 먹었고 여기서 제가 챙겨가지 않은 수경을 사게 됩니다. 여기가 디몰 한쪽 편에 있는 분수 공원입니다. 저녁에 다시 일행을 만나서 디몰의 이 외곽구역에 있는 여길 굳이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둘째 날이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저물어서 바로 앞에 있는 버젯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자유여행이니까 자기가 다 사야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 가지고서 현지 마을을 걸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현지 마을 이것이
현지의 구멍가게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편의점 같은 거죠. 물건의 숫자도 굉장히 적고, 지금 오른쪽은 소피아 호텔 관광지의 모습이고 왼쪽은 현지 마을의 모습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편의점 정도에 해당합니다. 물건값은 뭐 얘기 안 해도 될 정도고, 여기는 큰 길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현지 마을에서 큰 길 이쪽으로 계속 어린이가 저렇게 새벽 6시인데도 일어나서 혼자 놉니다. 자, 현지 학교, 여기가 교무실입니다.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서 당연히 허가를 받고 들어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은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 현지에서 우리나라 수업하러 같았으면 들어가시는 것 학교 같습니다. 보안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웰컴. 문제로 출입을 금지하거나 학생들이에요. 혹시나 관광객이 교무실에서 왔다고. 허락을 받고 학교인데 출입이 됐다고 굉장히 하더라도 굉장히 아, 어떤 뒷사람이 낯선 시선이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시선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나라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따뜻하게 허락을 해주고 환대를 해주고, 한국에서 교육업을 오래 했고 영어 선생님이고 수학 선생님을 했었다라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눈빛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굉장히 눈빛이 맑고 또 얼굴에 그늘 없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외국인들, 미국인들을 보면 가졌던 약간 그런 경외감이랄까요? 아니면 좀 우월하게 그들을 쳐다보는 눈빛이랄까? 그런 것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눈빛과 웃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화이트 비치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 6시 반 정도인지 8시 반 정도인지 학교에 와서 12시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시간이 바로 그 긴 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저 학교도 형편이 되는 학생들만 간다고 들었습니다. 어쩐지 이후에 마을에서 본 학생들과는 얼굴도 그렇고 옷 매무새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고 단정하고, 또 영어도 나름대로 조금씩 학생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 마을도 많이 둘러봤는데 영상에서는 현지 마을의 사진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또 그런 느낌을 줄까봐 많이는 안 올리고 조금만 올렸는데, 거기랑 여기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이 급식소와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도 아이들은 맑은 눈빛과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 제가 정말 명심하고 가슴 깊이 배우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현지 19, 22살의 나이인데 현지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머리를 따주고 저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저렇게 또 셋째 날이 가고 또 다음 날 마지막 날 아침 조식을 먹고 호텔 수영장입니다. 저렇게 거짓말처럼 열대기후 본연의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역시 신이 나서 호텔에서 수영을 하고 또 저렇게 호텔에서 마지막 수영장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 전날에는 전전날이죠. 폭풍우가 휘몰아쳐가지고서 야자수가 부러지도록 휘도록 불더니 이제는 날씨가 쨍쨍하게 뜹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1의 제일 끝지역, 지금 푸카비치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카비치 뒤에 써있죠. 이것이 스테이션 1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푸카비치입니다. 집사람은 내내 래시가드와 양산, 선크림으로 무장을 했고, 저는 마지막 날에야 놀래서 저렇게 래시가드를 입었습니다. 또 벗었네요, 래시가드를. 이 정도 들어오면 괜찮아. 여기서 이제 즐거운 물놀이를 하는데, 푸카비치에도 저 뒤에 보면 돗자리 같은 것을 4개, 5개 정도 깔아놓고 이제 현지인들이 거기서 자릿세 장사를 하는데, 한국하고는 뭐 가격이 비교도 안 되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아마 직업입니다. 형제끼리 몇 개씩 놓고 이렇게 생계 수단으로 여긴 바닥이 해서 살아가는 것 돌인데, 같습니다. 여기서 물놀이를 여기 저렇게 조금 오면 한국에서 이제 2만 원짜리 여기는 튜브를 사가지고 가서 여기는 큰 모래야. 역할을 이제. 그리고 했습니다. 우산을 튜브가. 제껴봐. 그러면 물도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여기가 푸카비치 모래 물 지역이야. 맑고 좋았습니다. 파타야 해변의 해변 여기 모래 색깔은 지역이야. 에메랄드빛이라면 바다야, 안 춥지? 여기는 에메랄드빛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날씨 탓이 그 전에 폭풍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그렇지만 난리게 뭐 열대 쳤습니다. 그럼 기후 여기서부터 지역이니까 깊어져 다시. 물도 굉장히 따뜻하고 여기서부터는 발 안 단다. 대한민국의 동해나 서해도 좋지만 또 여기서부터는 발안 거기와는 단다. 약간 다른 여기서부터는 발 모습이었습니다. 안다. 파타야하고도 좀 다른 모습이고 무엇보다 다른 점은 바다와 모래사장 기대해, 그냥 바로 거기. 뒤에 열대 야자수들이 예, 위치한다는 거, 거기서부터는 그것이 발 큰 안다.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가야 또 발이 다. 여기가 여기가 푸카비치 제일 깊은 지역이야. 스테이션 1 지역의 가장 끝쪽입니다. 저기가 지금 보기만 저렇지 영주 조금만 스노클링을 지나가도 제대로 꽤 깊습니다. 즐기고 있는 저것이 물 영주. 밑에 있는 불가사리입니다. 이거 뭐야? 저는 이게 처음에 뭐야? 생물이야?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색깔이 저래서. 영주가 그리고 잡아온 생물. 파란색 계통은 이게 독이 있다고 알고 고무장갑 있는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니 고무장갑 같은데? 여기서 물 밑에 살아있는 거야? 산호수하고 진짜네? 열대어들을 많이 진짜네? 봤습니다. 그 유명한 니모 말미잘에 숨어서 그리고 이제 노는 여기 니모도 또 봤습니다. 돌 있는 데는 발이 그리고 다. 지금은 돌 있는 데는. 폐쇄된 약간 얕은 웨스트코브라는 데로 나가? 호텔 모래 있는 데로? 거기를 또 관통으로 해서 지나서 그리고 넓은 그렇지 그렇게 하고 호핑 손으로 쥐면 지역에서 다 너 산호와 갈 대로 갈 수 많은 있어. 열대어들을 호핑으로 봤습니다. 글쎄, 굉장히 거기서 환상적이고 조금 나가도 조금만 더 발이 안 들어가면 닿으면 뭐 4길 손으로 5길로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우선적으로. 깊어진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경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자기가 익숙한 걸로 사가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사가서 물 들어가고 숨 쉬는데 어려워지면 바로 힘들어집니다. 이제 해변으로 나와서 다시 아래쪽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푸카비치에서 나와서 좌우로 쭉 저렇게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현지 식당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뭐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쌉니다. 한국의 3분의 1 정도. 관광지에 있는 식당인데도 한국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인데 굉장히 고급화돼 있다. 그러면 한국의 50%나 8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푸카비치에서 내려와서 저렇게 쭉 그 이제 골목길도 통하고 여기저기로 와서 이제 빌링하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빌링하이 현지에서 만난 꼬마입니다. 꼬마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꼬마들과 사진을 한컷 찍고 아마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꼬마일 수도 있고 학교가 끝난 꼬마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다시 빌링하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호텔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찍는 중. 요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서 저 호텔을 말뿐만이 위쪽으로 아니라 바라본 같이 모습입니다. 묵고 계신 우리 저 호텔에 동료분이 앉아서 현지 맥주는 저희만 레드 있는 홀스라는 거라고 맥주가 있고 산 얘기를 미구엘이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레드 네, 홀스는 나중에 유튜브 조금 올릴 더 거예요. 진한 맛이라고 하고 진한 맛이고 산 미구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옅은 바로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 산 미구엘도 좋지만 호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홀스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해피타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있으면 1,000원 정도 합니다. 해피타운이라는 것은 저녁 7시 전을 얘기하는데 저렇게 호텔이라던가 리조트에서 1,000원 정도 할 정도면 실제 다른 가게에서는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굉장히. 해피타임이 아닐 때에는 2,000원 정도 받습니다. 태국에서는 저런 호텔이라든가 관광시설에서는 맥주를 5,000원 받았습니다. 4,500원, 5,000원. 근데 필리핀에서는 호텔, 바 그리고 관광지 리조트에서도 1,000원. 해피타임이 지나면 2,000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관광지 안의 물가로 비교했을 때는 필리핀이 훨씬 더 싼 것이 분명하고 또 현지 물가로 봤을 때도 필리핀이 더 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지 가격을 현지인들 사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내겠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다 경제 질서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날 굉장히 보람이 많았습니다. 현지 마을을 돌아보고 현지 학교 갔다 오고 현지 주민, 현지 아이들하고 어울리고서 아니 빌링하이 다 나오고 있어. 갔다가 괜찮아. 푸카비치에 이어 빌링하이 갔다가 어차피 형님이 다시 또 호텔에 편집을 돌아와서 음악을 깔아요. 저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야 소아야. 몸에 열기가 워낙에 이거 가득 언니가 차 있어서 자동적으로 턴하면서 저렇게 지금 물에 촬영하고 있는 열기를 거 알고 많이 있는데. 빼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출발하실 분들은 이게 꼭 선크림 철저히 무장해야 되고 한국인만 입는다고 하지만 래쉬가드 굉장히 잘 입어야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피부가 일주일이 벗겨졌습니다. 화상 연고 발랐고 그래서 지금 저녁 때 더 시내로 나갈 것이냐 호텔에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텔에서의
편안한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갖고 가서 찍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타서 물장구 치는 게 집사람입니다. 아, 뒤로 굉장히 잘 가네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을 텐데 저쪽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저입니다. 저하고 같은 일행의 동생입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 모습을 굉장히 길게 찍었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가나 했더니 뭐 여유로운 모습이니까 이게 호텔 풀장의 모습입니다. 확대를 잡았네요. 이거 좋지 않은 모습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데 외국에 나와서까지 너무 그렇게 하긴 뭐해서 조금 즐기고 있습니다. 팔에 한 것은 문신이 아니라 타투입니다. 패션 타투 스티커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해가 아주 또 실속 뉘엿뉘엿 있고 꽉 찬 저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의 오전 오후 일과를 마치고 그래서 잔뜩 이날은 지친 상태에서 와서 저녁 때 다시 화이트 화이팅을 비치로 나간 보여주고 날이 있습니다. 아니고 아마 저녁 때 다시 디몰로 나가서 크랩 누들에 해가 다 져서 간 날 다행히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호텔에서 이제 조금 폭풍우의 날씨 일몰 흐린 날씨, 선셋 시간이 맑은 돼서 날씨를 다 호텔 같이 하면서 옥상이 또 있습니다. 호텔 22,000원 옥상 주고 로비에 동네 가서 또 선셋을 생활용품 백화점에서 보고 산 주부를 타고 스테이션 2 디몰로 저녁에 다시 나갑니다.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이렇게 유일한 모자와 사람입니다. 양산과 선크림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필수품입니다. 저쪽에 선베디 있고 이쪽에 브라네 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의 저녁 일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의 한가로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영상입니다. 편집이나 수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옥상에서 일몰을 보고 다시 이제 디몰 스테이션 2로 나가서 아니 저런 표정을 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크랩집입니다. 크랩 누들, 게죠, 게. 한국에서는 게가 굉장히 비싼데 저 나라에서는 뭐 저렇게 실컷 다 5명이서 시켜 먹었는데도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명. 필리핀 사람들 농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구 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구 골대가 시골에도 굉장히 좋은데 저 나라는 그냥 강목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농구 골대도 많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즐거워만 해요. 강목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놉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2차로 자리를 옮겨서 디몰하고 스테이션 2 화이트 비치하고 겹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옐로우 클럽인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은 여기는 드물었습니다. 전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만났던 사람이 영국 사람하고 떠올려서 놀고 그 뒤에는 이제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하고 좀 놀고 그리고 들어와서 자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4일차입니다. 이게 4일차. 이렇게 체크아웃 수속을 밟고 날씨가 또 3일차, 4일차에 저렇게 거짓말처럼 좋았습니다. 많이 지쳤죠 벌써? 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을 다 챙겨 나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화이트 비치 쪽에 가까운 스테이션 1 쪽하고 스테이션 2 화이트 비치 바로 위에 있는 디니위드 해변으로 나갑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서 그런지 이날은 물이 맑았습니다. 디니위드 해변으로 가는 좌우의 모습이었는데 현지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디니위드 해변에 도착을 했죠. 햇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태국보다는 습도가 조금 낮아서 따가운 느낌입니다. 이때도 아마 래시가드를 안 입었었으면은 등 회복하는데 아마 일주일 아니라 보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호핑 할 때 쓰는 수경입니다. 안 비쌉니다. 한 2만 원 정도. 거기서도 또 그 현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 자전거 4대의 공동 주인이 저 4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정도면 힘들다고 하겠는데 저 아이들은 저래도 아주 밝게 뛰어다니면서 잘 놉니다. 지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가 이제 앤드류인데 미국 문화에 있어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미군이 오래 주둔했었고 해서 그런 이름이나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인데 안드루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옆엔 또 케빈인데 까빈이라고 이제 자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아이들과도 이제 재밌는 시간, 정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는 또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현지 아이들이 주변에서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저렇게 위로 야자수들이 쭉쭉 뻗어 있는 거, 저것이 이제 파타야하고는 다른 모습이 저겁니다. 디니위드에서의 물놀이 모습입니다. 예, 여기에서 참 그 웨스트 코브, 폐쇄된 웨스트 코브를 가로질러서 관통을 해서 그 깊은 지역까지 가서 산호와 열대어 니모를 본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디니위드. 어제 빌링하이 쪽에 하는 저 넓은 수평선, 그다음에 따뜻하고 맑은 바닷물, 밑에는 산호가 있는 지역은 발 딛기가 좀 그렇고, 하얀 모래 있는 화이트 비치 쪽은 조금 하얀 모래이기 때문에 발 딛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열대 야자수도, 그리고 그 뒤로 있는 이제 편의시설들,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스파이더 하우스라고 레스토랑이었답니다. 경관이 굉장히 좋았죠. 그 옆이 바로 지금은 없어진 웨스트 코브 호텔이었습니다. 저기 볼록 튀어나온 저쪽이 웨스트 코브의 식당이었답니다. 저기를 관통해서 깊은 지역으로 지나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산호와 니모 등등을 일행 5명 중에 이제 4명 저까지 가서, 현지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산속에 저렇게 빌라와 디니위드에서의 마지막 날 물놀이입니다. dim성 몇 개밖에 없다고 물도 하는데 이날은 날씨가 연속으로 좋아서 굉장히 지은 맑았고, 것들도 있고 바로 뒤로 그러네요. 펼쳐져 있는 열대 야자수도, 현지 아이입니다. 자, 끝서부터 야자수 나무가 맑은 눈빛과 그 쭉 웃음을 계속 띠고 있는 것이 정말 인상 사실 깊었습니다. 지금 양산을 그 쓰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저는 뭐큰 타격이 없이 초조한 바다를 마음으로 즐기지만, 한시 살아가는 양산이 그런 없으신 마음에서 분들은 뭐 저런 거의 마음을 볼 때 맥반석 여러 가지 이상 생각과 감정이 가는 들었고, 뜨거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여름의 되겠구나. 태양을 인간이 느끼실 수 있어요. 딱히 무엇을 하늘에는 어떻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크게 뭐 견주고 할 만한 비행기가 지나간 부분은 아니다. 일자리가 보이시죠? 주어진 여기가 환경에 감사하고 비니윈이라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모래가 들었던 보이더라고요. 여행입니다. 작은 지금은 일에 아까 좀 일희일비하지만 전에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패키지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량의 받아들이면서 관광객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왔었는데 걸음으로 삼아서 친구들 한 30분 감사하며 저는 사랑하며 지금 여기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약 살아야 되겠구나 3시간째 하는 생각이라도 일단 그렇게 2시간 이상 더 있을 들었던 예정입니다. 여행이었습니다. 자, 뭐 보기에도 저는 벌써 저의 물이 생명 굉장히 목표인 맑습니다. 노란 강원도 산골 냇물, 산골 계곡물에나 때문에 가야 저렇게 아래가 훤히 전혀 보일 정도로 맑은데, 여기 바다인데도 저렇게 꽤 수심이 깊은 데까지도 물밑이 그대로 거의 보입니다. 하늘색하고 같죠? 디니위드 해변에서의 즐거운 한때입니다. 꽤 깊은 데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부표로 안전지역 표시는 없었습니다. 진짜 보석 있는 장소도 있었고 빌링하이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느낄 수 없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디니위드, 그 푸카비치에도 없었던 것 같고, 보라카이. 해변마다 생긴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스테이션 1은 제일 북쪽에 이제 산 지역이고, 스테이션 2가 제일 번화가 화이트 비치 구역이고, 그리고 스테이션 3가 들어올 때 항구가 있는 지역이 스테이션 3가 됩니다. 스테이션 3가 훨씬 더 현지 모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소는 스테이션 1, 나와서 활동은 해변가를 쭉 따라서 화이트 비치하고 디몰, 그리고 스테이션 3는 이제 오는 날 나가는 날을 이렇게 보아서 결국엔 스테이션 1, 2, 3를 다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들면 화이트 비치 정도는 다시 한번 가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히 감사하면서 잘 살고 난 다음에야 생각해볼만 하겠죠. 근데 들어가기가 워낙에 힘들어서 한국에서 날아가는 시간 4시간, 공항까지 준비해서 가는 시간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공항에서 아무도 없어요. 보라카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없는 가는 데가 시간대인가 본데요. 1시간 반, 왜냐?
그다음에 너무 항구에서 뜨겁거든요. 보라카이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15분. 지금 이렇게 해서 집에서까지 거의 하면 맨날에 평균적으로 태양을 뭐 즐기고 준비까지 친다면 집에서 공항 이건 4시간, 아까부터도 필리핀까지 자꾸 저기가 4시간, 냄새가. 8시간, 그냥 거기서 온몸으로 이 태양을 선착장까지 2시간, 러시아 10시간, 분들이 10시간이 보라카이를 걸립니다. 정말 보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시간이 걸려야 들어가는 보라카이입니다. 러시아는 춥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날이죠. 따뜻한 이날이 지금 마지막 곳에 오면 날인데 뭐 거의 살이 화이트 제가 볼 때는 비치에서의 저녁 모습을 화상입니다, 보면 화상. 그만한 화상을 가치가 충분히 입으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또 저기 지금 한 현지인들이 별이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 맑은 눈빛과 환한 웃음,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저분 저렇게 살짝 깔려 하얗죠? 있는 감정들 같은 것을 조금 보면 있다가 가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엄청 단 빨개집니다. 갈 때 올 때가 너무 힘들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깔리보 공항은 하얗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계적인 관광지. 이분 이따가 지금 저 빨간 사람이 고구마 집사람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한 그 러시아에서 남편도 온 이분 22살 빨간 고구마가 돼요. 아가씨인데 정말 필리핀 여행을 많이 다닌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필리핀 중에서는 이 디니위드 해변이 가장 좋다. 세부도 가보고 뭐 그리고 푸켓도 큰일이 가보고 일어났어요. 푸켓은 저 태국이고 우산을 떨고 다 가지고 제가 돌아봤는데 이 뜨거운 보라카이 태양 아래 디니위드가 가장 혼자 좋다 해서 여기 와 있는 모자 사람인데 맞은 채로 제가 지금 저기 튜브에 매달려 있었어요. 호핑을 나가 큰일 있는 날 동안에 뻔했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호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이제 한 조심해야 모양입니다. 우산은 생명이거든요. 그 화이트 오늘의 비치에서의 소중함을 서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뭐 저는 와서 수영을 전혀 다시 안 나이가 하다 들었을 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때는 어떨지 어? 한번 물속에서 와볼 저는 생각이 걸어요. 들 정도로 굳이 좋았습니다. 머리까지. 근데 이제 오기가 그다음에 힘들다는 짠 거는 소금물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걷기만 해도 장단점도 뭐 있고 바다는 자유여행의 충분히 장단점도 볼수 있는데 물밖에 걷는 보라카이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뭐니 해도 제가 볼 그냥 때는 자유여행으로 살랑, 오는 것이 살랑 물이 와서 뭐 정답이다, 몸을 진리다 마사지 그런 생각이 해주듯이 듭니다. 하기 패키지도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가끔씩 관광 명소로 볼 데가 이렇게 많고 깊게 이동 코스가 많다 할 때는 상체를 패키지도 좋습니다. 뭐 좀 선택 관광 풀어서 비용이 추가로 상체도 들어가고 담가주면 쇼핑의 좀더 매너상 깊은 좀 쇼핑 좀 해주고 해도 이런 결국 그거 느낌으로 합치면 자유여행 비용이 한랭 됩니다. 60도 자유여행이 회전. 더 쌀 것 같지만 패키지가 하도 마이너스로 바닷가에 출발하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패키지로 싸게 시작해서 선택 관광하고 쇼핑해서 몇 바퀴 들어간 총 돌아보니까 비용이나 자유여행으로 이제 자기가 뭐 호텔 윈윈이라는 컴바인이나 아고다나 시에 또는 항공 느낌은 좀 뭐 아시죠? LCC 저가 항공 타고 가서 조합시켜서 적게 쓴다고 하더라도 자유여행이 많이 아까보다는 나옵니다. 바람이 돈이. 세워져서 그래서 돈은 결과적으로는 파도가 비슷합니다. 셋이 넘어서는 비슷합니다. 파도가 근데 그 좀 돈이라는 세워지고 것이 이제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살면 정말 진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내수 경제 뭐 소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변 이웃들 여기까지. 많이 팔아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다 좋고 자기가 흥청망청할 것만 조금 줄여도 아마 자기 인생 경험상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디니위드를 떠나며 사진을 저렇게 찍습니다. 요거 패들보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화이트 비치 선셋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리조트 앞에 이것도 화이트 비치 서경이 잘 보이는 또 한가운데 보라카이에서의 참 운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돈을 날 많이 낸 것도 저녁입니다. 아니고 딱히 무슨 월요일 날 능력이 있는 것도 새벽에 아닌데 참 운이 좋아서 도착해서 저렇게 한가운데를 자리를 잡고 한국에서는 저녁이 오른쪽으로 플레이팅 준비되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나왔습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밤 11시에 돈으로 시켜놓고 준비해서 플레이팅 되는 걸 출발해서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거만이고 새벽에 허영일 것 도착했는데 같은 죄책감도 들지만 어느덧 벌써 자기가 성실히 목요일 진심으로 저녁 밤이 살아왔다면 됐습니다. 이곳이 그 바로 그 경제 생활이기 세계에서 때문에 유명한 뭐 그렇게 보라카이 괜찮다고 일몰 생각을 하려고 선셋입니다. 합니다. 이게 세계 그렇게 3대 석양이라는 지금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역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편입니다. 많이 석양이 대신 있지요. 평상시에 좀 아쉬움을 열심히 진실하게 감출 길이 감사하며 없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첫날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 저 이 뒤로 부분이 뜨는 바로 거예요. 이제 지는 것이 화이트 비치. 이제 선셋인데 첫날 동해안에서 볼 저녁에 때보다 날씨가 태양이 좋지 않았을 훨씬 때 더 색깔이 진하고 크기가 화이트 컸습니다. 비치에 도착했었고 뒤쪽에 있는 리조트들 지금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마지막 보면 날 유흥 다시 날씨가 시설들, 이렇게 뭐 편의 좋아진 날에 위락 다시 시설들 화이트 비치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둘째 날에 백사장 갔던 여기가 것이 화이트 비치입니다. 저 포카비치와 앞에 빌링하이. 저녁 바다가 셋째 이렇게 날에 또 갔던 멋있고 것이 디니위드. 저녁 바다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수영을 할 거의 줄은 몰랐습니다. 스테이션 1, 2 속초 지역은 거의 다 밤바다에도 다녔습니다. 뛰어들어서 젊을 때 제일 그런 적이 남쪽 있지만 스테이션 3 여기는 저녁 바다인데도 물이 따뜻합니다. 뭐 그리고 파도가 디몰에서도 크질 않습니다. 파도가 뭐 호텔에서도 폭풍우 몰아칠 거의 때가 다 처음 영상이 그 정도였고 시건 폭풍우가 있지 이것저것 않으면은 해봤습니다. 저 물가가 정도입니다. 태국 저렇게 여행할 파도가 때보다 없이 그냥 많이 약간 그래도 싼 넘실넘실 되는 편입니다. 정도라
이곳이 바로 그 저녁 유명한 바다에도 세계 들어가서 3대 석양입니다. 패들보트 여기 보트, 300페소 요트도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아마 인간이 대충 이렇게 알기로는 서로 제가 300페소면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네요. 한 6,800원 정도, 시기와 2,400원, 질투, 7,200원 정도 될 겁니다. 고집 그것도 좋고 조금씩 저는 안 시기와 했습니다. 미움을 저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바꾼 돈을 다 균형과 써서 여유. 공항세가 700페소씩 균형과 있습니다. 여유로 그래서 가지고 그거 남겨놓고 이제 배 타고 나갈 감사하는 돈,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다음에 살면 트라이시클 뭐 이렇게 탈 사는 돈 남겨놓고 것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식사 다 미안해할 시켜놓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식사도 저런 리조트에서 부럽네요. 5명이 실컷 음료와 저 석양. 술과 꼬치와 저 각종 석양을 음식을 한번 시키는데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흥청망청만 하면 저 이제 석양. 죄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저 않게 석양, 저 했는데 10만 원 선셋에서 안팎이 한번 납니다. 물로 들어가 한국 보겠습니다. 같았으면 자리세만 해도 아마 10만 원이 선셋에 물로 넘었을 들어가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가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한국은 해보라고 한국 또- 나름대로의 경제 질서가 또 있기 때문에 야, 모두에 가까운 저녁인데도 어디에 물이 저렇게 가깝답니다. 맑습니다. 드디어 역시 화이트 비치에서의 선셋 가장 자, 기억에 이것이 남는 바로 세계 장면들이었습니다. 3대 석양 보라카이의 지기 전입니다. 아직 조금 있으면 세계 3대 저 석양이 태양이 더 되겠습니다. 빨갛게 되고 오케이. 주변이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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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과 분홍색이 됩니다. 그거를 바로 보고 세계 3대 석양 이제 저희는 보라카이의 바다입니다. 8시경에 저는 이제 수영은 나와서 다 해서 12시 그만하려고 35분 그랬는데 비행기를 이 탔습니다. 정도면 왜냐면 수영을 여기서 해야 이제 될것 항구에서 같습니다. 나가는 게 20분, 자, 15분, 20분 이게 돌려서 거기서 또 놔주시고 2시간을 타고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10시나 10시 반까지 이걸 도착을 해야 돼서 8시에 이제 그다음에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저녁 화이트 비치 물가 아닙니다. 요건 이제 저녁이 밝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집사람하고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사를 즐길 때 찍어준 사진. 여유로워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일행과 함께 쭉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든 노력하신 분들의 성공과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나가는 배입니다. 나가는 배는 굉장히 배가 또 시설이 좋았습니다. 깔리보 공항에서 저 뒤에 에어아시아를 배경으로 여기는 이렇게 사다리를 직접 타고 갑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불빛이 굉장히 벌써 화려합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돌아오니까 금요일 오후 12시였습니다.